1943년 1월 남태평양 동부 뉴기니의 살라마우와 라해 지역 근처 내륙에 위치해 있는 와우 지역에서 이제 벌어질 호주군과 일본군의 전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새로운 뉴기니 지역에 배치된 육군 51사단 102 보병연대를 주축으로 한 오카베 지대를 근처 라해항에 상륙시켰고, 이에 대항하는 호주군은 17보병여단을 와우로 공수하게 되었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40년 4월부터 영국의 요청으로 중동에 파견돼 시리아, 레바논 전역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7대대와 8대대는 1941년 5월에 크레타 섬에서 독일 공수부대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호주 육군 총사령관 토머스 블레이미 대장은 호주군이 중동에서 돌아오고 나서 동부 뉴기니에서 실전 경험을 가진 부대가 필요할 때도 아껴두었다가 살라마우와 라해 지역의 위험 신호가 켜지자 바로 파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7보병여단을 와우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르만 기지에 있던 호주군은 먼저 포트 모레스비로 와서 거기서부터 금을 캐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와우 근처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호주군이 이용한 수송기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더글러스 C-47 스카이트레인. 이 수송기는 한 번 비행에 병사 28명 혹은 화물 4.5톤을 나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미군과 호주군이 쓸 수 있는 C-47 수송기가 뉴기니 전체에 28대밖에 없었고, 분하고나 쪽과 수송기들을 나눠 써야 해서 와우 방향 수송에는 절반인 14대가 사용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정비 등을 감안하면 수송기는 하루에 많아야 10대가 비행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와우 수송은 6대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43년 1월 13일) 포트 모레스비에 도착한 6대대는 1월 14일 밤까지 선발대가 와우 지역에 도착했고, 제17보병연대 임시본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6대대의 뒤를 따라 7대대와 5대대가 각각 1월 13일과 14일 수송선을 타고 미름만을 출발해 포트 모레스비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대대들도 6대대처럼 미름만 기지 출발에서부터 선발대의 와우 도착까지는 5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대대병력을 전부 배치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 오카베 지대는 호주군이 미름만을 출발하기 이틀 전인 1월 7일에 라해 지역에 상륙했고, 살라마와를 통해 와우까지 가는 거리는 훨씬 가까웠지만 호주군이 점령한 와우 활주로를 쓸 수도 없고 살라마와부터는 산길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과연 호주군은 일본군이 와우로 들이닥치기 전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시킬 수 있을까요? 당시 와우는 남쪽으로 코코다 지역과 통하는 육상 교통로가 있어서 일본군은 호주를 바라보는 요충지인 포트 모레스비 공략을 위해 와우가 꼭 필요했고, 또한 살라마우와 라해를 방어하는 관점에서도 와우를 눈 위에 난 호구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호주군이 와우 지역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공격해야 했고, 이에 따라 1월 7일 저녁 때 라해에 상륙한 일본군은 와우 진출을 서둘렀습니다. 당시 일본 제18군은 이 지역의 지형 등을 적극적인 항공 정찰로 확실하게 알려는 시도 없이 현지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산지를 주파해 호주군을 기습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호주에서 만든 25만 분의 1 동부 파푸아도라는 지도를 참모본부에서 입수했는데요. 라해에서 북쪽을 돌아서 와우로 가는 길은 산지가 아니라서 길은 좋지만 거리가 멀었고,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는 살라마와를 통과해 가는 길은 거리는 짧았지만 매우 험했습니다. 이 루트가 바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블랙캣 출애기입니다. 이 길은 원래 살라마와에서 와우 지역 금광으로 가는 사람들이 왔던 길인데, 이 길로 가는 것이 워낙 고통스러워서 결국 와우에 활주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랙캣 트랙은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데, 코코다 트랙만큼 어려운 코스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1월 7일에 상륙한 일본군은 과연 어떤 루트를 선택했을까요? 당시 오카베 지대를 이끌던 오카베 토오루 소장의 사진은 화질이 안 좋은 이것만 존재합니다. 오카베 소장은 라해에 도착한 다음에 와우로 가는 가능한 루트가 2개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거의 없지만 원주민들에게서 남쪽으로 와우에 가면 살라마와에서
열흘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당시 동부 6인 이상의 제공권을 연합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오카베 소장은 넓은 길로 가다가 공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넓은 강을 부대가 도하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 루트로 간다면 밀림 속이라서 공습 걱정이 없고 라해에서 살라마와까지 상륙정을 이용해 바닷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카베 지대는 라해에 상륙한 당일과 양육이 완료된 그 다음 날에도 미군의 공습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공습을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결국 오카베 지대는 남쪽 밀림지대로 나 있는 길을 통해 와우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군이 선택한 길은 블랙캣 출액의 일부와 근처의 다른 루트로 추측되는데, 그 근방 지형의 험난함은 어떤 루트이건 대동소이했습니다. 이렇게 진격 루트가 정해지는 것은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서 이사단의 우회와 매우 비슷했는데요. 오카베 소장은 전후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과달카날에서의 이사단 우회에 관한 내용은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카베 지대는 상륙 이틀 뒤인 1월 9일 일몰 후부터 상륙정을 이용해 라해에서 살라마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주군 선발대가 미르만 기지에서 포트 모레스비로 떠난 당일이었습니다. 라해를 떠난 일본군은 1월 16일까지 대부분 살라마와에 집결했습니다. 이에 앞선 1월 12일 일본군 선발대 보병 1개 대대와 포병 1개 중대가 무보 지역을 기습한 호주군을 격퇴했다고 일본 기록에 나오는데요. 호주군 기록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일본 기록에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1월 14일에 호주군 17여단 6대대 선발대가 와우에 도착했고, 15일에 모튼 여단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휘부가 와우 착륙을 시도했으나 산간지역 활주로상의 날씨가 좋지 않아 다시 포트 모레스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튼 여단장은 다음 날인 16일에야 와우 활주로 착륙에 성공합니다. 일본군은 전체 지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선발대가 1월 14일 정오, 제1재단이 16일 정오, 제2재단이 17일 정오에 각각 살라마와를 출발해 와우로 향합니다. 1월 17일에는 선발대가 와이팔리 부근에서 호주군과 소규모 교전을 벌였습니다. 1월 12일과 17일에 일본군과 교전을 벌인 호주군은 칸가 부대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1월 18일에는 호주군 수송기 한 대가 와우 활주로 인근에 추락해 8명이 사망했으나 1월 19일에는 111명의 병력과 물자가 와우에 도착해 6대대의 전체 병력은 563명이 되었고, 각 중대가 전방 여러 지점에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호주군이 6대대 이후 다른 대대를 와우 지역으로 공수하기 위해 바쁜 사이 일본군은 와이팔리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길이 예상외로 험난해 큰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월 하순 와우 지역 최전방을 정찰하고 있는 호주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군 정찰대는 일본군 선발대로부터 머지않은 거리에 있었는데요. 1월 21일 호주군 정찰대는 와이팔리 서쪽에 있는 비토에강 인근에서 일본군을 처음 발견합니다. 전진하는 일본군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곧 와우의 17여단 본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23일과 24일에 걸쳐 6대대 병사들과 보급품이 더 도착했고 5대대의 선발대도 도착합니다. 와우까지 통하는 블랙캣 출액은 비토의 강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고, 또 다른 출액이 남쪽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호주군 정찰대가 계속 전진하는 일본군을 목격하고 내린 결론은 일본군이 두 트랙 중간쯤에 잘 쓰이지 않는 길을 따라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일본군이 이곳 지형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였는데요. 그야말로 짐작에 의해 방향만 잡고 서쪽으로 계속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제대로 된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와이팔리에서 출발했던 부대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다시 뒤로 돌아 행군을 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이 다가오는 이 길은 잽 트랙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1월 26일이 되자 호주군은 이 루트가 일본군의 주 공격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월 27일까지) 17여단 5대대 병력 213명이 와우에 도착했고, 모튼 여단장은 6대대 병력으로 일본군을 북쪽과 남쪽에서 협공할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지도를 호주군 자료로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에 호주군 본거지인 와우 지역이 있습니다. 위쪽에 와우로 통하는 블랙캣 출액이 있고 아래쪽에도 역시 와우로 통하는 부이사발 출액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내려오는 길은 가운데에 잽 트랙이었습니다. 호주군이 이미 요소요소의 길목에 소규모 부대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경 이 지점쯤에서 일본군 선발대와 호주군 간에 소규모 교전이 발생합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27일은 더 이상의 교전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1월 27일 오카베 지대 주력이 와우 활주로가 보이는 지점까지 진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주력이 살라마오에서 출발한 지도 12일째. 오카베 지대장은 바로 와우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하고 제1대대로 이루어진 선발대를 좌익 1선에, 제2대대를 우익 1선에 편성하고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에 야습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백지에 그린 지도만 가지고서는 당시의 지형 같은 것을 제대로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호주군 근거지인 와우와 일본군이 장악했던 무보, 이 사이 지역이 현재 주무대인데 이 사진이 이쪽 지형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와우 근방 고지에서 시작되는 일본군의 공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전 지도를 와우 부근으로 좀 더 확대해보면 위와 같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루트가 보이고 가운데쯤 와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본군 주력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27일 밤에 공격을 하기 위해 27일 오후 5시 30분경부터 선발대대 제2대대의 순으로 고지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출발 위치로 추측되는 곳부터 와우까지는 8km도 넘는 거리였는데요. 낮에 관찰할 때는 1시간 정도만 내려가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이쯤으로 예상되는 중간 지역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고 일본군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간 지역은 지형도 험준하고 밀림까지 덮여 있어서 들고 왔던 25만 분의 1 지도가 완전히 소용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의 상황을 일본군 기록은 문자 그대로 오리무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카베 지대장은 27일 밤에 공격을 포기하고 이를 하루 연기해 28일에 시도하기로 합니다. 지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려진 길이 아닌 모르는 길을 고생해가면서 개척하고 공격 날짜도 혼란 속에 연기한 것은 딱 과달카날 2차 대전투를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오카베 지대는 과달카날에서의 제2사단의 운명을 비껴갈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펼쳐질 와우 공방전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